한 줌의 흙, 300년의 그림자, 충신의 시신을 묻은 자, 그 후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1457년 가을, 영월의 밤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강물 위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17살, 폐위된 임금, 노상훈, 이홍희.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손대는 순간 삼쪽이 멸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게를 쥐고 삽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300년 동안 자신의 성씨조차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충절, 영월호장 엄흥도 가문의 300년 도피 기록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단종의 비극은 수없이 그려졌지만 그 시신을 거둔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정조실록, 그리고 영월 엄씨 족보 속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문이 어떻게 신분을 지우고 이름을 바꾸고 산을 넘어 살아남았는지 그 기막힌 생존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충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가슴 깊이 새겨지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강물 위에 떠오른 어린 임금. 1457년 음력 10월 24일 세조 3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던 노상훈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상훈이 스스로 목매어 졸하였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 실록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조 때 편찬된 장릉지와 야사를 종합하면 어린 임금은 의금부도사 왕방년이 들고 온 사약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7살이었습니다. 왕방년조차 차마 사약을 올리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긴 시조가 지금도 전해지지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물도 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시신이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조의 어명은 분명했습니다. 노산의 시신을 거두는 자 삼쪽을 멸한다. 영월 동강의 물길 위로 어린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변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 사내의 결심, 그리고 야반의 삽질. 그때 한 사내가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후창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은 지방 향리의 우두머리 직책입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작은 권력자였습니다. 처자식이 있었고 일가 친척이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거두겠다고 하자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화가 장차 미칠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흥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위선피와 오소감 신외산 베이 호 우소간신 선을 행하다 화를 입는 것 내가 달게 받겠다. 이 말은 후일 영월부 읍지와 장릉지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말이 후대에 가다듬어진 표현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확한 원문이든 아니든 그가 시신을 거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깊은 밤 식솔 몇 사람과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지게에 어린 임금의 시신을 짊어졌습니다. 영월의 동을지산, 동이스산, 지금의 장릉 자리까지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곳에 미리 봐두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깊이 파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함께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표식 하나 남기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엄흥도가 시신을 묻은 자리는 이후 무려 240년 동안 방치됩니다. 봉분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저 작은 돌무더기 하나뿐이었지요. 세조의 시대가 지나고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 무덤을 함부로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엄흥도와 그 가족은 그 시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름을 지은 자들의 산길 엄흥도는 시신을 묻은 그날 밤 식소를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영월 엄씨 족보와 후대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는 처음에 강원도 정선 쪽으로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선은 산이 깊고 인적이 드물어 숨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추적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장의 직무를 버리고 사라진 자, 그 행방을 의금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엄흥도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경상도 문경의 산골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은 충청도 보은 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은 강원도 평창의 깊은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엄얀이라는 성씨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 일렀습니다. 호장이었다는 신분도 지웠습니다. 그저 농사꾼으로 산골 사람으로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은 글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보면 신원이 드러날 테니까요. 양반의 후예이면서도 천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충신의 후손이 치러야 했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자손 대대로 신분이 지워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글조차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말입니다. 엄흥도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으로 이어진 3대 산다이. 엄흥댁에는 아들 셋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남 엄호현, 차남 엄호래, 삼남 엄호상. 이 세 사람의 행적은 정세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영월 엄씨 족보에 따르면 장남은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골에 머물렀고 차남과 삼남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발각되었을 때 일족이 한꺼번에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멸문지화를 피한 수많은 가문들이 사용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흩어져 살되 서로의 거처는 알려주지 않는다. 후손들의 구술 기록을 모아보면 이 시기 엄씨 가문의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도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눈빛만 교환하고 지나쳤지요.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사조차 몰래 지냈습니다. 향을 피우면 냄새가 날까봐, 곡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한밤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없이 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알면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엄흥도가 묻어둔 그 작은 무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240년 만에 부르는 이름. 성종 시기부터 사림슐린 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단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으니 논외였고 중종 때 사화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선조 때에 이르러 단종 복위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모든 논의가 멈췄지요.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과 인조의 시대가 지나 마침내 숙종 때에 이르러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998년 숙종 24년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산군을 복위하여 묘호를 단종, 두안종으로 올리고 근흥을 장릉, 정링이라 한다. 폐위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엄흥도가 시신을 묻은 그 자리, 240년 동안 잡초가 우거졌던 그 작은 봉분이 마침내 왕릉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숙종은 한 가지 더 명을 내립니다. 노산의 시신을 거둔 영월호장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라. 엄흥도. 240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조정에서 불렸습니다. 숙종은 엄흥도에게 공조좌랑, 공차오조랑이라는 관직을 주중합니다. 그의 후손을 찾아내라는 명도 함께 내렸지요. 이때부터 흩어져 숨어 살던 엄씨 후손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이 자신의 성씨를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이 240년입니다. 그 사이에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7, 8세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조상은 충신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영조의 손길, 정조의 붓끝, 숙종이 시작한 일은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영조 시기에 이르러 엄흥도의 충절은 더욱 높이 평가됩니다. 1743년
영조 19년에는 엄흥댁의 가선대부 공조참판이라는 더 높은 관직이 추증됩니다. 영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친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흥도의 의리는 1월과 같다. 해와 달과 같다. 임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낱 지방 호장이었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정조시기. 정조는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단종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리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철배 91년 정조 15년에는 장릉 배식록 장릉 페이시루이 완성됩니다. 장릉에 함께 모실 충신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엄흥도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갑니다. 사육신과 나란히 그리고 생육신과 나란히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는 엄흥댁에 충의공, 종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호장에서 충의공으로 240여 년 만에 변화하였습니다. 이때 엄흥도의 후손들은 정식으로 신원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글 공부를 하지 못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후손들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흩어졌던 가문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 즉 루거이 세워졌습니다. 충절을 기리는 붉은 문이 마을 어귀에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나 240년의 도피 생활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후손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되찾았지만 이미 농사꾼으로 산골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문의 부흥은 더디게, 아주 더디게 이루어졌죠. 7번째 이야기, 산골에 남은 그림자. 비석에 새긴 이름, 오늘날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엄흥도의 정려각이 있습니다. 또한 영월에는 충절사, 종제치라는 사당이 있어 엄흥도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함께 모십니다. 그러나 정작 엄흥도 가문이 2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산골 마을들은 지금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모이고 족보가 정리되었지만 그 도피의 경로는 여전히 단편적인 기록과 구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후손은 정선의 깊은 산골에서 살았다고 하고 어떤 후손은 문경 세제 너머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지는 충청도까지 흘러갔다고 전해집니다. 영월 엄씨 족보는 이 모든 흩어진 가지들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뿌리는 하나, 가지는 사방으로. 이것이 멸문을 피하기 위한 가문의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엄흥도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가문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후손도 있었고 충신의 후예임을 빌려 신분을 높이려는 가짜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에 가문의 정통성을 가리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영월 엄씨 종친회는 지금도 이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선택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그리고 그 가문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영월 엄씨의 역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한 줌의 흙이 남긴 것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영화 관상에서 단종의 비극은 아름답게 또는 처참하게 그려졌습니다. 배우 노태엽이 연기한 단종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거둔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왕과 권력자의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역사는 때때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어집니다. 엄흥도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방의 작은 관리, 영월의 호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약을 든 의금부도사도 어전 회의에 모인 정승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린 임금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손 대대로 신분을 지운 채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조시대의 어떤 정승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월호장 엄흥도의 이름은 240년의 침묵을 뚫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장릉의 작은 비석에, 정려각의 붉은 문에, 그리고 영월 엄씨 족보의 첫 장에 1235 57년의 그 가을밤 강물 위에 떠올랐던 어린 시신, 그 시신을 거둔 한 사내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이 묻은 한 줌의 흙, 그 흙 위에 240년의 세월이 쌓였습니다.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신분을 지우고 이름을 버리고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했던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가문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자식에게, 손자에게, 증손에게로 이어졌고 결국 240년 후
임금의 입에서 일월과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다 화를 입는 것을 달게 받겠다고 했던 그 한마디, 엄흥도의 그 한마디는 단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운명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충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단종의 능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 능이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240년 전 어둠 속에서 지게를 졌던 한 호장과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살아온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지금도 흐릅니다. 영월의 동강은 변함없이 산을 휘감아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강물 위에 떠올랐던 어린 임금의 시신을 거둔 손, 그 손에 묻었던 한 줌의 흙은 이제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충종이란 무엇인가? 의이란 무엇인가? 엄흥도의 300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밤 그 강가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